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들은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모델하우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 집주인은 집 보러 온 주택 수요자들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시장은 이미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인데 신종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부동산 시장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이하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에 식당 가보면 좀 한산하긴 하더라고요. 불경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하라 기자,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며칠 전에 서울 강남대로 식당가를 가봤는데요. 평소 저녁 시간대는 가득 차던 고깃집이 절반 정도만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깃집 사장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에 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마포 돼지갈비거리 역시 8시가 넘어서자 손님들이 한 차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중국인이 많았던 명동 상권도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동은 춘절 연휴를 맞아 여행 온 중국인들로 북적였는데요. 지난 2일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키로 하고 심각 단계가 올라가면서 명동 방문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직장인들의 회식이 잦았던 광화문이나 여의도 상권은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회식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상권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 기자, 집 보러 갈 때 보통 뭐 전세든 사든 간에 중개업소 대표와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분위기는 참 부담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예의상 마스크 안 하고 가면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마스크 한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하고 가더라도 또 곳곳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자, 집 보러 오는 이 주택 수요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예.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은 집을 좀 잘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게 뭐 병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좀 집을 빨리 나가서 본인도 나가야 되는 이런 전세 세입자의 상황도 좀 비슷했는데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한 전세 세입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좀 불편하다. 집을 내놨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빨리 나갔으면 하기는 한데 요즘 분위기에 좀 집을 보여주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보여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보러 간 사람도 서로 간에 지금 이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인 예. 거잖아요. 외출을 또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실제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이다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 12.16 대책으로 이미 좀 거래량이 줄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6일 기준으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4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보면 47%가량 늘어난 건데요. 예. 자, 최근 추이를 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10,000건 넘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작년 10월 이후에 거래는 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11월에 11,487건이 거래됐고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12.16 대책이 발표된 그달이죠. 8,677건으로 예. 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거래량 감소는 정부가 뭐 세제와 대출, 뭐 청약 이런 고강도 규제에 들어가면서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신종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고요. 이하라 기자, 신종 코로나를 비견하는 게 뭐 옛날 사스도 있었지만 최근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감염 우려 때문에 외출 좀 자제했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2015년 6월이었는데요. 그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 1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당시 거래량 추이를 그래프로 보시면요. 2015년 4월에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거래량이 1만 1,800여 건이었습니다. 이후 7월까지 꾸준히
이미 1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요. 8월과 9월만 조금 줄었고 10월에는 1,6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거래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 8, 9월은 또 이제 뭐 계절적인 성수기, 비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집값 얘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요즘에 줄고 있다라는 얘기 드는데 신종 코로나 영향이 좀 있습니까, 집값에? 네, 뭐 전문가들이나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신종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좀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예. 자, 이미 뭐 작년 12.16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만간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확인해 봤더니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지난해 12월 16일에 0.2%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매매 가격 변동률은 그때부터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여기에 좀 대장주죠. 음마아파트 전용 76.79제곱미터를 확인해 봤거든요. 자, 12.16 대책 이전에 거래가 11월 말에 20억 4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호가를 좀 확인해 봤더니 19억 1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여 만에 1억 원 빠진 겁니다. 또 송파구로 가보면 잠실주공 5단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단지 전용 76.5제곱미터 경우에는 11월 말에 21억 56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는 18억 6천만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6 대책 이후에 최대 2억 원가량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감염증 영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이 규제 대책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고요. 정부가 옥죄는 게 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지 않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작년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7주 연속 지금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긴 해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수도권 일부 지역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은 오르고 있는데 풍선 효과 얘기 계속 나와요. 네, 특히 그때마다 나오는 지역들이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침 오늘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 KB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니까요. 2월 3일 기준으로 경기 지역은 수원과 용인, 성남을 중심으로 이 상승을 이어오면서 2주 전 대비해서 0.34% 올랐습니다. 자, 수원 영통구가 1.69% 올랐고요. 수원 권선구가 1.51%, 또 용인 수지구가 1.47%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요. 자, 사례를 보면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좀 알아봤더니 이 단지 전용 84.9제곱미터가 이번 주에 마침 이번 주 거래 실적이 하나 찍힌 게 네네. 있었는데 6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12.16 대책 이전에 거래를 좀 알아봤더니 11월 말쯤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여 만에 8천만 원 뛴 겁니다. 이것은 뭐 수도권의 9억 원이야 아파트가 뭐 키 맞추기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과 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억 5천짜리가 8천이 2달 만에 올랐다는 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집값보다는 분양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수만 명씩 몰리는 걸 보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하르게즈가 레포트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건설업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약 업무 이관으로 지난 1월에는 한 달 휴식기를 가졌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지만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지난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초 이날 예정했던 마곡지구 9단지 962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연기했습니다. SH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공고 및 분양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2월 말쯤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경기도 수원시 8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모델하우스 오픈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주택 평면이나 분양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입지적 특장점, 단지 배치, 세대 내 각실 모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기존 방식인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청약 당첨자 발표일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발표일 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어떤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 큰 이상은 없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도 분양 시장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예정됐던 분양 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포함해 4월까지 전국 총 81,592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네, 이하라 기자의 리포트 보셨고요. 이 기자와 잠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문을 계속해서 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오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때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은 좀 주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에선 관람객 방문이 줄긴 했지만 인기단지 모델하우스는 여전히 관람객들로 붐빌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어땠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메르스가 한창이던 2015년 6월 위례 신도시에 운암역 푸르지오 단지가 분양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430가구 모집에 7만 명가량이 몰렸는데요. 평균 청약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한 겁니다. 메르스 여파로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델하우스에 2시간가량 기다려가면서까지 입장할 수 있었고 청약 경쟁률도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됐던 해운대 자이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문을 연 첫 주말에 3만 명가량의 마스크 부대가 다녀갔습니다. 서울과 대대강 등 인기 지역은 메르스 사태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기 지역과 인기 단지는 감염 우려에도 갈 사람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의 여파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